안녕하세요. 비욘디 라이브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뜨끈한 국물이나 야식 많이 찾게 되지 않으신가요? 저도 일상을 보내다 보면 배도 고프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우리 숨을 방해하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을 망치는 일상 습관이라는 주제로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대한병원 의사협의회 대외협력 이사이자 서울부민병원 응급의료기관 과장으로 계신 흉부외과 전문의 박옥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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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습니까? 네, 진짜? 잘 지내셨어요? 너무 춥던데. 맞아요. 예? 날씨가 미쳐 돌아가고 잃어버린 가을을 돌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 불과 2주 전에는 반팔 입고 막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패딩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날씨가 돼서. 맞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네, 너무 춥다. 맞아요. 예. 네, 오늘은 호흡을 망치는 일상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사실은 그 행복 한숨, 건강 한숨, 행복 한숨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은 호흡을 망치는 일상 습관은 먹는 거와 자세 그거죠. 그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호흡이 망쳐지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식습관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나요?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네. 말 먹지 마라, 이상한 거 먹지 마라, 그러고 똑바로 앉아라, 이런 것들 얘기인데, 어쨌든 호흡을 망치는 일상 습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먹으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자세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음.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 올라왔다고 하는데 먼저 받고 시작해 볼까요? 네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엄청 기네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살 여학생입니다. 여태껏 제 가슴뼈가 튀어나왔다길래 다른 사람과 다 같은 줄 알고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흉골뼈가 남들과 달리 나타나는 기형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오늘 지역에 있는 흉부외과에서 외래 진료 받고 왔는데 제가 사는 지역 병원에선 12살이나 14살이었다면 교정 치료하는 게 용이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버려서 교정 치료 힘들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시기를 좀 놓친 것 같네요. 네. 네. 그렇다면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치료를 하고 싶다면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을 원한다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서울로 올라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교정기 착용 어려울까요? 수술 감행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까 겁이 나신다고 하네요. 이게 아마 가슴 흉벽 체형이 이제 자라면서 흉골뼈나 갈비뼈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양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공간이 맞아떨어지면서 예쁜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이 자라게 되고 하면서 뒤틀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흉부외과 쌤이나 서울에 있는 흉부외과 쌤이나 다 크게 트레이닝 받고 하는 데는 수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지역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수술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교정 치료 한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7살 같으면 아직 뼈가 말랑말랑 할 수도 있으니 일단 한번 지역에서라도 교정을 한번 해보시고 사실은 수술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술할 수는 있는데 체형 모양이 예쁘게만 되지만 한 칼 먹는다. 흉터가 빵 남겠죠. 특히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자면 시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교정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이거를 모양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겠다 하면 흉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수술 한번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일단 지역에서 교정 먼저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는 걸로. 수술은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복습 먼저 하고 복습해야죠. 가볼까요? 우리 뭐 네. 맨날 복습하고 이제 오늘은 사실 내용이 짧아요. 네. 그 앞에 거 복습을 좀 많이 하고 내용만 다닥 하고 끝낼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셨던 게 항상성이죠. 세포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ATP다.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ATP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 거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먹게 되고 이게 혈류를 타고 가면서 필요한 세포에 가서 제일 기본이 되는 글루코스, 이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인슐린이 써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산소가 없으면 ATP 2개, 네. 산소가 있으면 30개까지. 네, 30개에서 32개까지 미토콘드리아라는 사립체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조건이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산소는 누가 배달합니까? 적혈구가 네, 배달하죠. 적혈구에서 실어서 세포까지 오게 되는데 그 일을 허파과리에서 이제 하게 되겠고. 그래서 일상적일 때는 그냥 우리가 호흡도 그냥 편안하게 열 몇 번씩 1분에 이렇게 쉬게 되고 뭐 심박동수도 1분에 뭐 6, 70회 정도 쉬게 되는데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도 하다닥 쉬게 되고 심박동수도 다다다다다 뛰게 되는 이유가 바로 ATP 공급을 위해서 많이 만들기 위해서 혈류량이 많아져야 되고 호흡도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열이 나게 되면 가장 심각한 게 우리가 산소 요구도 그러니까 이제 ATP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사실 열이 나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모양이 바뀌어요. 산소 실어 나르는 트럭이 모양이 바뀌다 보니까 2개 실을 수 있는데 1개밖에 못 실으니까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의료진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환자를 보게 된다는 거죠. 기억 잘 나죠? 네, 들으니까 바로 네, 1, 기억이 2분 만에 나는데요. 이렇게 계속 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코로 입으로 쭉 들어 마시면 이제 기관이라는 숨 길이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은 3옆, 왼쪽은 2옆. 광어, 도다리 뭐 오른쪽, 왼쪽 2개 뭐 옆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이제 허파과리란 게 있어서 허파과리에서 혈액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가스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이거는 뭐죠? 이건 정상적인 기도고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염증으로 가득 차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기관지가 수축되면서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야 되는 길이 어떻게 돼 있다? 좁아져 있네요. 좁아져 있다. 네. 이만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좀 문제죠. 네. 그래서 천식 있는 사람들이 나자빠지고 호흡기 주세요 하고 하는 게 이런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알러지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기관지 확장제 약까지 알아봤었잖아요. 네. 이 기억납니까? 베타 아고니스트 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이제 뭐 오빠. 이게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었죠. 네. 교감신경은 fight and flight. 화나고 열받고 이렇게 했을 때 교감신경이 막 활성이 되는데 그 교감신경의 리셉터, 알파 리셉터, 베타 리셉터, 우리 쉽게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이제 오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오빠가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이 오빠를 조금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약들이 베타 아고니스트라고 했죠. 그래서 네. 오빠 중에서도 사실은 베타2라고 해서 기관지 확장하고 연관된 교감신경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들어봤잖아요. 네. 이것도 염증, 항염증 작용을 하는 그런 약들이다. 그 뭐 천식이 이런 약들 쓰면 되고 알러지 있었죠? 콧물약. 네. 기억납니까? 네. 잠이 오는 약 오지 그렇지, 않는 그렇지. 네. 1차 약이 네. 잠이 오는 약. 옛날 거니까 잠이 네. 오지. 그 참 컨트롤 못한 거죠. 2차 약은 졸음이 덜 오는 약. 그래서 뭐 액티피드 뭐 이런 약들이 1차 약 정도 되겠고 페니라민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약으로는 뭐 지르텍 이런 약들 있잖아요. 로라타딘 뭐 이런 약들이 이제 2세대 안티히스타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뿌리는 약들도 있죠. 코에다 뿌리는 이런 약들도 있었고. 감기약도 있었죠. 감기약. 근데 네. 감기약은 기억해야 될 게 기침이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써야 되고
또 이제 가래가 끓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래를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무턱대고 사실은 이런 약들은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네. 이 지난 손가락- 시간에 같이 손가락으로 해봤잖아요. 해봐야죠. 네. 코로 다시. 1, 2, 3, 4 참기 1, 2, 3, 4 그러고 입으로 후 또 참기 1, 2, 3, 4 다음에는 혼자 잡아서 많이 해보세요. 이거 네. 화나고 열받고 숨차고 굉장히 불안할 때 이거 한 방이면 어떻게 된다? 진정이 된다. 진정이 된다. 네. 화나고 싸움하기 전에는 이거 한번 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말의 톤을 조금 낮추면 네. 큰 문제 없이 휴먼 트러블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죠? 네, 맞아요. 저도 네. 해봤는데 너무 좋던데요. 네. 계속 해야 돼. 이런 것들 네. 저속노화만큼이나 이런 걸 밀고 있다. 누가? 박학승 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식호흡 얘기했잖아요. 노래할 때. 자, 이거 보시면 폐호흡에서 횡격막, 이 경막인데 경막으로 적어놨네.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어디로? 밑으로 수축하면서 흉곽이 늘어나는 거죠. 네. 아래 위로 늘어나고 앞뒤로 늘어나는데 복식호흡 하게 되면은 횡격막이 밑으로 수축하면서 배가 볼록 나오게 되겠죠. 볼록 나오게 되는 게 이 그림입니다. 들숨에서 날숨일 때 배의 힘으로 쫙 밀어주면서 공기가 쑥 나오는데 이거 언제 많이 쓴다고요? 노래할 때. 네. 성악가들 복식호흡하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횡격막 트레이닝도 사실은 이렇게 복식호흡을 많이 하면 우리의 호흡에 도움이 많이 된다. 선생님, 저 호흡을 하면 흉곽이 좁아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진짜 효과가 있나요? 무슨 호흡한다는 얘기죠? 복식호흡하면 네. 복식호흡하면 흉곽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폐활량이 늘어나죠. 부분적으로 네.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아니 노래하는 사람들이 폐활량이 얼마나 좋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하는 걸 1, 2분 동안 계속 갖고 보면 폐활량이 좋아진다는 말은 당연히 흉곽도 좋아지고 그 흉곽 안쪽 그러니까 틀 자체는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아래 위로 앞뒤로 벌어지는 이 능력 자체는 탁월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좋아집니다. 트레이닝 네. 많이 하면. 자, 그리고 이제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거 내가 비싸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쿠땡에서 제가 조사한 네. 바로는 뭐 한 2, 3만 원 정도 하면 산소 포화도를 잴 수가 있다. 손에 딱 끼는 거. 여기 수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119를 전화해라? 80 80 맞나요? 아니고 90. 그지?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네. 이거 맞지? 80대에 들어서면 네. 전화해라. 맞아요. 90까지는 막 간당간당하다. 95 전후로는 큰 문제는 없다. 근데 9자가 바뀌는 8자 떨어지면 이거는 119를 불러야 된다. 네. 누구를 제외하느냐? 이게 COPD라고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거나 호흡기 쪽에 문제가 원래 있던 사람들은 막 산소 농도가 낮은 거에 적응돼 있을지 몰라도 8자 떨어지면 이거는 119를 불러야 바로 된다. 불러야 된다. 이런 거 한번 쿠땡에서 얼마 안 하잖아, 그죠? 이런 거 하나 사놓는 것도 네, 방법이다.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나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PFT라고 해서 Pulmonary Function Test라고 해서 이렇게 부는 거. 네. 끝까지 들여 마시고 확 불어냈을 때 FVC, FEV1이라고 토탈 바이탈 커패시티라고 하는 폐활량 1초 만에 얼마나 불어내느냐 이걸 비율을 가지고 전체 수치를 가지고 당신의 폐 나이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수치 안 좋으면 마취도 안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것도 쿠땡에 많이 팔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연습 많이 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나도 네. 이거 팔고 싶은데 이거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죠? 네. 도대체 13,000원짜리 팔면 얼마를 원가 그러게요. 매수가 얼마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질문 주셨는데 그럼 네. 폐활량 늘릴 수 있는 호흡법 이거 있을까요? 아까 이거 얘기했던 꾸준히- 박스 브레싱 네. 이거 평소에 좀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복식호흡 좀 해주시면 좋고 음. 그리고 뒤에 얘기할 자세
오, 자세도 네. 이제 조금 중요한데 거기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기 너무 귀엽죠. 네. 이게 다 자고 있는데 이제부터 울어볼까 네. 합니다. 씩 웃고 있네요. 우리도 이제 네. 자세하고 이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네. 빨리 끝나야 또 PD들도 좀 쉬고 그죠? 아니 네. 오늘 보통 6시부터 7시까지 방송이 없잖아요. 이 동네에. 맞아요. 네. 내가 몇 달 동안 한 번씩 와서 봤는데 없었는데 오늘은 막 택시 타고 오는데 보니까 방송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우리 PD들 좀 굶겠다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하여튼 네. 의도치는 않았지만 네. 빨리 해결합시다. 저희도 이제 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네. 주셨는데 흡연 후에 산소 포화도에 영향이 있겠죠. 확실히 안 좋군요, 흡연이. 내 같으면 저 쿠땡에서 2만 원짜리 하나 사서 네. 딱 손가락에 달고 해보시면 금방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근데 이게 네. 크게 떨어지고 이러진 않는데 이게 이제 흡연은 만성적으로 오래 시간이 지나야 호흡기나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막 1, 2% 왔다 갔다 하겠지만 뭐 큰 문제는 없죠. 금세 또 리커버리 되고 사실 담배 피면은 그 시크리션이라고 하는 가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다고 봤죠. 근데 흡연 후에 산소 포화도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쿠땡에서 하는 딱 장만하셔서 실제로 한번 실제로 해보시는. 나 이거 자꾸 추천하고 있잖아. 근데 네. 내가 회사를 많이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뭐 여기에 뭐 그게 지분이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요거는 좀 탐이 난다. 내가 한번 개발을 해서 한번 셀링을 해보면 마케팅을 해보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마른 비만이시라고 하는데 마른 비만. 네, 배에 힘이 없고 앉아 있으면 배가 접히면서 숨이 막힌다고 하세요. 네. 복부 지방이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줄까요? 있죠. 어떻게 줄까요? 복식호흡 하려면 배를 앞으로 내밀어야 되는데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뭐 숨이 막히는 느낌 든다는데 마른 비만에서 배에 살이 조금 있고 지방이 있다면 사실은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세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마른 비만에 앞에 있으면 이렇게 꾸부정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배를 자신감 있게 앞으로 쭉 내밀고 어깨를 젖혀주면 의도적으로라도 흉곽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숨 쉬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호흡을 방해하는 잘못된 식습관. 먹는 걸 잘 먹자. 앞에 그 치과 쌤이었죠? 네. 그 코골이 뭐 나온, 그 얘기 나 오다가 살짝 들었는데, 이분도 음식 얘기 하시더라고. 음식이 정말 몸에 중요한 거죠. 그 박진예가 저속노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먹는 거보다 뭘 안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학 전문가 이상의 식견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자세가 무너지면 호흡도 망가진다. 한번 볼게요. 그림 예쁘게 나왔죠. 와, 이거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내가 코멘트를 글에 달았죠. 야, 배 터져 죽을 정도의 남자가 배가 나와서 이게 지금 숨쉬기가 곤란한 거를 그려줘. 이랬더니 이렇게 탁 그려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렸네요.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이게. 저작권에 걸리지도 안 하고. 그러네요. 네. 그나마 이 단추가 한두 개 터졌으면 더 좋았을 거야. 다음에 좀 기능이 좋으면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과식. 오버이팅 했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으면 위장의 내용물이 많아지겠죠. 네. 많아지면 당연히 횡격막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답답하다. 맞아요. 많이 먹으면 또 하는 일이 있잖아.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많이 먹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두드리나요? 혁대를 풀잖아요. 네. 많이 먹으려고 뷔페 가는 사람도 고무 바지 입고 그러잖아.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거 답답하고 이러니까. 답답하니까 혁대를 탁 풀면 밑으로 위장에 있는 내용물들이나 횡격이 좀 내려가니까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식은 호흡이 좋지 않다. 숨이 얕아지고 뭐 복식 호흡이 밥 엄청 먹어놓고 횡격막 눌러갖고 배를 앞으로 내밀어서 하는 복식 호흡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정말 연관이 있었네요. 있죠, 있죠. 고만 네. 좀 먹어도 되지 않느냐. 아. 옛날에 우리 그 추석, 설 이럴 때 되면 음식을 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어릴 때만 해도. 네.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 많이 먹으라고. 우리 어릴 때야 그럴 수 있지. 추석 때 이제 갓 나온 곡식들이나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그날 먹고 죽으려고 막 배를 찢어 먹을 정도로 음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농촌 사회의 풍습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죠.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런가요? 요즘엔 그렇지 않죠. 맞아요. 지금은 작은 양의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가공 처리하는 인스턴트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네요. 지났다. 네. 공주처럼 먹어야지. 네. 공주나 김이상궁처럼. 네. 어떻게? 필요한 음식만 골라서. 한 숟가락 먹고 난 다 먹었어요. 이런 거. 네. 고기 한두 점 딱 먹고 음리 딱 해서 맛있었어. 이거 숟가락 딱 넣고 네. 이런 시절이지. 지금은 이렇게 배가 찌릴 정도로 먹는 시절은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네. 저도 좀 식탐이 있긴 한데 네. 그래 이 정도로 많이 먹지는 않는다.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삼시세끼 먹는 사람은 돼지꼬를 못 면한다. 그래서 네. 이제는 두 끼만 먹자. 그것도 양을 줄여서 양질의 음식 뒤쪽에 이제 제가 언뜻 말씀드릴 건데 양질의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이게 이제 커피, 에너지 드링크 이제 카페인하고 관련된 것들인데 카페 문화가 엄청나게 한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맞아요. 필수 코스예요, 요즘. 8,000원짜리 밥 네. 사 먹고 12,000원짜리 카페 가갖고 커피 네. 먹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단 거, 그러고 자극적인 것 중에 커피나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맞아요. 이것도 분명히 호흡에 문제가 있다. 이 AI가 그린 거 한번 보세요. 카페인이라는 물질 자체는 우리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 Fight and flight를 더하게 한다. 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네. 그 암페타민이 뭘까요? 마약 중에 뭘까요? 뽕뽕, 히로뽕.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업되게 만듭니다. 카페인 자체가. 카페인, 코케인, 그다음에 암페타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업돼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되면서 호흡이 왜 교감신경 항진하면은 왜 연예인 만났을 때 흥분하면 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거잖아요. 그죠? 네.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내 심장과 호흡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만성 과호흡이나 불안, 심박수 증가, 뭐 호흡이 깊지 못하고 짧아지는. 그래서 사실 커피는 눈은 확 뜨이지만 허파는 지기는 그런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그러네요. 저희가 즐겨 마시는 커피가 이런. 네. 뭐 의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창조죠, 창조죠. 호흡 안 좋아지고 네. 뭐 하면 더 환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그 케이크나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엄청 달잖아요. 네. 그럼 거의 판크리아스라고 하는 췌장을 테러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금씩. 조금만. 네. 숟가락을 조금만 떠갖고 네. 맛보고 다 잘 느꼈다. 먹었다, 이렇게. 이러면 괜찮지만 그걸 무지막지하게 아이스크림에 껴안고 한 통 다 퍼먹듯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게 대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호흡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또 뭐 질문이 자꾸 들어오네요. 네, 받아보고 진행할게요. 네, 운동할 때 호흡을 잘못해서 금방 지친다고 하세요. 맞아요. 특히 스쿼트나 플랭크 자세에서 숨이 막힌다고 하는데 네. 올바른 호흡법 따로 있을까요? 네. 운동할 때 잘못된 자세 때문에 더 숨이 차는지. PT를 진행하는 PT 선생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들어 마시세요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할 때는 내쉬세요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실은 스쿼트나 여러 가지 플랭크나 PT, 수영
그리고 모든 운동들은 호흡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플랭크 자세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할딱할딱 넘어가야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숨 막히지 않고 뭔가 이루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도 수영하는데 네. 죽을 것 같아요. 25m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m도 중간에 한번 일어서지 않으면 나 빠져 죽을 것 같은 느낌. 네. 그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지만. 한번 해봐요. 네. 25m 자유형 가는데도 네.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저 앞이 안 보여. 중간에 실제로 한두 번 서요. 네. 억지로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제는 25m 가서 턴해서 25m 돌아 50m까지는 그냥 중간에 안 서. 거뜬하나요? 이 그만큼 나의 수영하는 근력도 좋아지는 거고 호흡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방 지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플랭크 네. 하다가 숨 막혀갖고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있어요. 플랭크하고 운동하다가 저혈압 떨어져요. 베이조베갈 신코비라고 미주신경실신. 흥분해갖고 막 하다가 갑자기 혈압 뚝 떨어져. 이거는 있어도 호흡이 막혀서 운동하다 실려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럼 잘하고 계시니까 네, 조금 걱정하지 더, 마시고 네. 숨 더 막힐 때까지 조금씩 네. 그 자체를 좀 이상한 얘기지만 시선을 바꿔서 그것도 조금 즐겨보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 초수가 점점 늘거나 횟수가 되는 걸 즐기면. 나 이제 플랭크 네. 10번 했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한 1년 하고 나면 10개? 거뜬하네요. 네. 한 100개도 그냥 사뿐하게 이런 날이 온다. 그런 날까지 조금 더 네. 화이팅 하시면 고 PT생들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네. 호흡. 네. 굽힐 때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하여튼 그거 잘 따라서 사실 그게 운동입니다. 네. 네. 또 찬 공기가 몸에 안 좋을지 또 공기 좋은 곳 가면 찬 공기 딱 맞으면 좋은데 몸에 특별히 나쁠 게 있을까요? 호흡, 코에서 입, 기관지 쪽으로 해서 허파까지 들어가려면 길이 엄청 멀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찬 공기 들어마시는 게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호흡기 질환이 있다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막 큰 문제 없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날씨 좀 추웠는데 막 그 건강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찬바람, 네. 찬바람 불 때 달리기 했을 때 코부터 폐까지 빨리 아파진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찬바람 불면 당연히 코가 아프죠. 아니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찬바람 맞아서. 찬바람 불 때 달리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빨리 코 조직에 산소 공급이 혈관이 수축하니까 잘 안 가겠죠. 동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잘 끼고 운동하시면 되고 그게 일시적으로 있는 것들은 큰 문제는 없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동상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동상이 딴 게 아니야. 차가운 거 갖다 대면 조직에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수축하면 혈류가 안 좋아지겠죠. 네. 혈액이 안 가면 그 조직이 손상이 된다. 왜? 산소 배달과 에너지를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괴사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 추운 날에 문제가 생기는 게 조직이 괴사다.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가려면 방안을 잘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이게 말 나왔으니까 또 이제 지식 대방출 한번 하자면 나이 많고 고혈압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바깥 온도가 낮은데 새벽 운동 가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 왜 생기느냐? 원래 심장은 혈류량, 볼륨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심장 depends on 볼륨.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볼륨이라는 게 피예요, 피. 살이 찌면 피양이 좀 많고 살이 빠지면 피양이 좀 적어지고 그래서 살 빼라 하는 거예요. 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밖에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면 이 피부나 이런 쪽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겠죠. 그러면 심장 쪽으로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줄겠네요. 아니 많아지는 거예요. 네. 피부로 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볼륨에 의한 거니까 혈압이
높아요. 치솟을 네. 갑자기 팍 치솟으면 뭐 건강한 사람들이 상관없겠지만 혈관이 원래 좋지 않았던 고혈압 때문에 손상이 많았던 환자들 어딘가 막힐랑 말랑하던 거 찢어질랑 말랑하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막히거나 터진다. 그래서 머리 뇌출혈 혹은 심근경색 이런 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기저질환 이런 있으시면. 사람들이 네. 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 기왕력이 있는 사람이 추운 겨울날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뜻하게 입고. 방안을 네. 철저하게 해서 나가셔야 된다. 그걸 이제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받고 가겠습니다. 오늘 질문 많네. 네. 근력 운동할 때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으로 네. 나누잖아요. 네. 근력 운동할 때 무산소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공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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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유산소 네. 운동과 근력 운동과 뛰어갖고 뭐 하는 이런 운동 크게 그렇게 나누는데 근력 운동의 목적 자체가 조금 질문의 요지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근력 운동의 목적 자체는 근육 양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산소 사실은 무산소라고 하지만 무산소가 어디 있어? 그렇죠. 네. 그건 편의상으로 나눈 겁니다. 산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편의상 유산소, 무산소 이래 나눈 거지 사실은 산소가 다 필요한 거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체육 쪽에서 얘기하는 유산소 운동은 뭐 달리는 게 띵뛰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무산소 운동은 근육 양 자체에 집중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다시 저희 했던 내용으로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이 먹지 네. 마라.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먹으면 흥분, 교감신경 흥분 때문에 호흡이 얕아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있으니 이거 좀 피해라. 자, 그다음에는 먹는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종류가 너무 많잖아, 네. 요즘에는. 그중에 제일 안 좋은 게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 이거 네. 좀 사실은 강조를 만약에 요즘에 가공되지 않은 음식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가공된 음식이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식품 영양학과 이런 출신들이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의 손이 이제 어느 정도 핸들링 된 음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인 거고 간이 맞아야 맛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간이라고 한 거는 단짠 네. 생각보다 많은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왜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이 안 좋은지 보시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은 식단. 나트륨은 물과 함께 따라다녀요. 그 라면 먹으면 아침에 붓잖아. 네. 라면 먹으면 아침에 붓는다는 말은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낮아지네요.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지네요. 네. 네. 물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라면 많이 먹고 몸이 부어 있는 사람들이 혈압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연관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포화지방,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말같지가 않고 찐득찐득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기름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헤모글로빈에 산소 실어서 배달해야 되는데 뭘 막 찐득찐득한 게 많아. 쉽게 생각하면. 네. 당연히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될 거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씌는 음식은 혈관의 숨기를 막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네. 네, 단짠 음식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똑같죠. 네. 짠 거는 나트륨 얘기는 금방 했고 당연히 부종 생기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당연히 호흡 근육도 피로도가 올라간다는 거고 고혈당으로도 사실은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혈당이 많으면 이 혈당은 간에서 저장을 한다거나 간에서 저장했는 것들을 지방으로 저장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짠 음식도 굉장히 허파를 무겁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맛은 있지만 조금 멀리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단 음식들 특히 이제 카페 네. 내가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많은 카페 종사자들도 있을 건데 맞습니다. 괜히 떠들었다가 야, 니 때문에 밥 못 먹어. 아니 먹으면 되는데 많이 먹지 마라.
한 입씩 한 입만, 한 네. 입만, 맛있어. 네. 이거 즐기고 딱 놓으면 괜찮다. 음. 그러면 좋지 뭐. 음. 그러면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강의를 많이 하면 네. 사실은 카페의 제품의 디자인도 좀 바꾸면 좋겠다. 조금 그래도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굉장히 줄이는 것도 너무 좋네요. 마케팅 방법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 바가지 해갖고 10,000원에 팔지 말고 네. 똥가리 내갖고 한 네. 3-4천 원 받으면 이게 네. 또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이거 하시는 분들. 실제.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아마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한 20년 지나면 대사질환과 아마 당뇨 관련된 이런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네. 어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코로나가 왔다 가면서 폐에 염증이 쓸고 지나간 자리는 항상 스카라고 하는 흔적을 남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코로나 쓸고 지나간 사람들 한 20년 지났을 때 그렇게 예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카페에서 단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한 20년 저는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맛있지만 조금 멀리 하시면 네, 맛만 보자. 지금부터라도, 네. 먹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맛만 네. 보자. 네, 또 그러면 음식 먹는 속도도 영향이 있을까요? 속도 뭐 그냥 네. 상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갑자기 파파파파 네. 먹으면 사실은 이제 콜라 먹어보면 알죠? 네. 콜라 빵 먹어보면 뭐 하죠? 트름 네. 빡 하잖아요. 그 음식 급하게 먹으면 공기연화, 에우로파지아라고 해갖고 위에 팽창하는 느낌, 복부 팽만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호흡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슴도 답답하다. 음식도 숨처럼 천천히 들어 마시듯이 씹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네. 네, 또 그리고 음주와 야식도 일상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네. 네. 양심상. 근데 네. 요즘은 많이 하진 않아. 술도 많이 하진 않고 야식 자체를 뭐 안주를 많이 먹고 이러진 않아요. 왜? 나도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네. 살다가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줄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음주와 야식,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억제합니다. 조금 먹었을 때는 기분이 좋잖아. 네. 얼굴이 밝아스름한 게 막 알딸딸하게 너무 좋은데 이게 많이 들어가면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이에요. 사실 알코올이. 거의 아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편, 몰핀, 펜타닐이 중추신경계 억제하는 마약성 약물들인데 이 알코올도 많이 먹으면 중추신경계 억제합니다. 중추신경계 억제한다는 말은 센터를 억제하니까 호흡도 어떻게 되겠어요? 억제 문제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밤에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하면 중추신경 호흡 중추도 억제할 수 있고 거기다가 야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배가 빵빵하게 미어 터질 듯 정도로 먹으면 똑바로 누워 자면 리거지테이션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술 마시고 많이 먹은 상태에서 호흡 마비와 리거지테이션 되면서 서든 데스 급사하는 경우가 이거는 실제로 많이 있다. 이거는 데이터로 나온 건 아니지만 왜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술 먹고 각중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저도 술 많이 먹고 제가 많이 취해갖고 네. 많이 먹고 갑자기 욱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새벽에.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병원에 꼴랑 있다 싶어서 숨을 어떻게 쉬어야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조심없이 하지만 일반인 같은 게 토하잖아요. 네. 일반 병원에 있는 환자들 토하면서 그 토물이 아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호흡 기도를 막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제가 목도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야식 많이 먹는 거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할 네.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도 술을 줄여야겠네요. 아니 네. 술도 이제는 앞으로는 적당히. 한 잔 먹고 네. 맛있네 짭짭짭거리고 딱 놓고 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강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강한 호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뭐 막 짜다시 적어놨죠. 천천히 뭐 충분히 씻기, 과식 피하기, 염분, 당분 줄이기,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식재료 선택해라, 충분한 수분 섭취해라, 식사 자세를 유지를 해라. 아, 이렇게 사느니 그냥 가겠습니다. 네. 고기를 못 먹느니 그냥 나는 빨리 죽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호흡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은 사실은 천천히 먹고, 그리고 가볍게 먹고, 가볍게 그리고 신선하게. 요 세 개의 단어로 탁 정리하면 부담이 이제 앞에 이거보다는 네, 훨씬 좋네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거보다 네. 해라 하는데 좀 천천히 해라.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신선하게 해라. 신선하게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싱싱한 거 먹어라. 캔 해갖고 막 이런 거 말고 옆에 보면 주변에서 뭐 편의점 햄버거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트륨이 높죠? 햄버거가 맛이 없으면 돈 주고 사 먹겠어요? 안 먹겠죠. 안 먹죠. 네. 그 밖에서 파는 음식의 기본은 단짠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설탕을 한 바가지 뿌리고 했다 아닙니까? 맞아요. 맛이 있다 네. 없다. 그러면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입은 굉장히 이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맛이 있으면 또 먹고 싶고 이렇게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절제가 필요하죠. 음. 예. 가공식품이 숨까지 영향을 주는지 몰랐어요. 급식 습관의 중요성. 당연합니다. 가공식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요새 뭐 밀키트 정도는 있잖아요. 그 네. 풀떼기 쫙 정리해서 내가 네. 썰기 싫으니까 그 정도 네. 정리하고 막 재료 원재료 소스인데 소스는 알아서 넣을 수 있도록. 내가 보기 네. 그런 소스 나오면 다 넣지만 반만 넣으시면 딱 좋지 않겠나 싶고 그거 말고 완전히 가공해서 먹는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소세지, 아, 네. 뭐 스팸, 땡팬, 아, 뭐 막 네네네. 이런 네. 것들은 좀 멀쩡한 고기들도 많은데 그걸 꼭 그 다 두드리 엄쳐갖고 양념해가 굳이 완전 좋지 않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식습관 알아봤는데 자세도 안 좋으면 또 자세 안 좋으면 네. 당연히 문제되죠. 네. 꾸부정하게 이래 있으면 당연히 이제 호흡하는 게 답답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북목 자세라고 forward head posture라고 해서 거북목 자세. 이건 이제 목이 이렇게 굽혀지는 거죠. 늘어지는 거죠. 목이. 이런 거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이제 흉식 호흡도 굉장히 얕게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머리도 아파지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어깨가 말리는 것도 말리는 거는 비슷할까요? 이제 자세 자체가 저도 좀 말렸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게 제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딱 젖히고 해야 흉곽 자체가 넓어지니까 호흡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이게 훨씬 좋다. 그래서 이것도 뭐 경추의 신전이라든지 흉곽 압박, 특히 이제 갈비뼈 움직임을 숙여 있으면 제한하게 되겠죠. 횡격막도 압박하게 되겠고. 그래서 호흡 근육도 앞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가슴팍에 갈비뼈를 싸고 있는 근육, 그리고 이제 배 쪽에 있는 횡격막의 수축 갖고 이게 음압을 늘려주기 때문에 자세가 가슴을 활짝 펴라. 이런 게 네.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장시간 앉은 자세도 숨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네, 숨은 연관되죠. 이게 복부 쪽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복근이 긴장되겠죠. 앉은 네. 자세 오래되면. 그리고 이제 횡격막 움직임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횡격막이 고정이 된다. 자유롭게 팔랑팔랑 거려야 숨도 잘 쉴 수 있는데 이제 고정되고 하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세는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삐뚤게 앉아있네요. 삐딱하지 마라. 네. 짝다리 짚지 마라. 네. 이런 거죠. 네. 똑바로 앉아있어야지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깨지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른 다리를 다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왼 다리가 아프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꼭 물어보면 오른 다리가 다쳤는데 왜 왼 다리가 아파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오른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자세가 달라지게 되면 이쪽 근육은 수축하도록 저쪽 근육은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몸의 불균형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호흡도 똑같습니다. 가슴팍이나 이런 체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럼 건강하게 호흡하려면 자세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가슴을 활짝 펴라. 어깨는 힘을 좀 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서로 턱주가리 살짝 당기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배로 복식호흡 좀 할 수 음. 있도록 하고. 장시간 앉아 있다면 1시간 정도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의자 깊숙이 앉아서 골반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제가 최근이 아니죠. 이렇게 운동한 지 오래됐는데 저 하나 비춰줄래요? 제가 해보니까 네. 가장 좋은 1시간,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 사람, 이 1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 하기에 가장 좋은 자세가 어깨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네. 손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립니다. 위로. 이 올리는 순간 이제 네. 소리 납니다. 네. 손을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 내리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끝까지 올리고 옆으로 돌려서 그대로 끝까지 내리고 앞 내려오고. 이거 한번 해보면 어깨, 가슴 근육 쫙 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스트레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좀 자세가 네.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해도 너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수시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해보면 흉곽이 쫙 들리면서 네. 굉장히 호흡도 편해질 수가 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네, 어떤 금방 했는 자세부터 네. 이제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이거 첸쌤 해보세요. 이거. 네, 이거 1, 2, 3, 4 그대로 유지. 입으로 그다음에 또 유지. 그 복식호흡 하는 거죠. 네. 복부 근육 움직이고 스트레칭 한번 시범 보여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은 어떻게? 건강하게, 천천히, 천천히, 가볍게, 신선하게. 네. 천가신 이걸 내가 챗GPT에다 네. 넣어갖고 네. 천천히 가볍게 신선하게를 마치 그 조성노아처럼 한번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전진애님이 호흡에서 횡격막의 중요성이 있네. 엄청 중요하죠. 네, 우리는 맞아요. 네. 앞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횡격막이 호흡에 얼마나 중요한지. 흉곽을 앞뒤로 넓혀서 음압을 만드는 거, 흉곽을 아래 위로 넓혀서 음압을 만드는 거 이렇게 있는데 흉곽을 아래 위로 넓혀서 만들 때 횡격막이 핵심이죠. 그래서 횡격막이 튼튼해야 호흡도 좋아지고 노래도 잘하고 말투도 좋아지고 폐활량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천천히 가볍게 신선하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잘 한번 해갖고 또 한번 떠듭시다. 네. 자, 이제 마칠 때가 다 돼서 제가 서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하나씩 요까지 한번 읽어주이소.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건 뭘까요? 평생 이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잎새 이는 바람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굉장히 성찰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이제 인간 존재에 대한 연민, 사랑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게 이제 이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 핵심은 인간애입니다. 인간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인간애. 인간애를 잘 갖고 유지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배려의 방법이 예의라는 거고. 또 그 인간애를 지켜서 잘 살기 위해서는 또 기본 조건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진실과 정직이다. 요즘 혼탁한 시대에 꼭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는 없지만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네, 이렇게 쉽게 또 오늘도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네, 7월, 8월, 9월, 10 맞죠? 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숨 막히는 세상, 뭐 호흡약, 그리고 이제 아이와 나를 살리는 숨, 뭐 숨 쉬는 방법.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청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숨이란 게 이런 거구나, 횡격막이 이런 거구나, 식생활과 자세까지도 호흡과 굉장히 연관이 있구나. 천천히 간단하게 그리고 신선하게 이렇게 드시는 거. 자세는 이제 스트레칭 중간중간 해주고 심호흡 해주시고 박스 브레싱 해주시고 이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맛만 보라고 네. 기미상궁처럼 네. 공주처럼 드시라는 거는 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맛만 보고 숟가락 놔라 이 얘기예요. 네. 네, 이렇게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없고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